안녕하세요. 박성덕 원장입니다. 오늘 질병 한방에 OK는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좀 생소하실 텐데요. 누수가 된다. 뭔가 샌다는 것이죠.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어디로 샌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고 이 개념을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누수라는 것은 몸 밖에서 몸 안으로 새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벽의 방어막을 뚫고 몸 안으로 들어가서 혈관 속으로 독소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원래 장벽은 방어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어떤 독소라든지 이물질들 그리고 세균 같은 것들이 혈관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이 튼튼한 아주 치밀한 조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 장벽이 느슨해진다면 고분자 물질이 이 벽을 투과해서 혈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독소로 작용해서 몸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증상을 유발시키는데요. 이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통해서 대장과 면역력의 관계, 대장과 독소의 관계, 그리고 대장과 알러지 또는 만성 피로와 같은 만성적이고 치료하기가 힘든 질환과의 연관성을 밝힐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장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의 증상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소화 관련 증상이 있는데요. 소화불량과 가스같이 한 느낌, 그리고 더부룩함, 설사가 자주 나고요. 때로는 변비가 되기도 합니다. 장에 가스가 많이 차서 방귀가 많이 나오고요. 아주 심한 단계로 간다 그러면 궤양성 단계로 가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도의 차이이지 발병의 기전은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피부로 나타날 때는 여러 가지 피부의 안색이라든가 기미, 여러 가지 뾰루지나 여드름 이런 걸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토피, 비염, 천식, 두드러기, 습진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경 관련 증상으로는 자율신경 실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만성 피로라든지 우울증, 감정의 기복, 그리고 불면증 같은 것들에 시달릴 수 있고요. 이유 없이 발생하는 관절통,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고요. 반복적인 몸살, 감기 증상, 미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동양권에는 유당이나 글루텐의 불내성을 가진 분들이 소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유당이나 글루텐이 들어왔을 때 장내에서 소화가 되지 못하고 분해가 되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머무르면서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불쾌감을 느끼는 증상, 그 다음에 이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설사가 나오는 증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음식이 장내에 들어와서 독소나 이물질로 작용할 수도 있겠고요. 지나친 당분의 섭취,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화학 첨가물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도 원인이 되기 때문에 술을 자주 마시거나 지나치게 드시는 분들은 이것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항생제나 진통제의 지나친 오남용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약물들을 복용했을 때 한방에서 보기에는 이게 냉성이기 때문에 부작용으로서 소화불량이나 장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이런 작용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오래 복용하거나 너무 많이 복용하는 것을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등장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내 환경에 변화를 주기도 하고 장내에 머무르는 독소가 장벽을 자극해서 방어막을 무너뜨리는데요. 아주 가벼울 때는 그냥 빨갛게 부어오르는 형태, 이게 좀 더 심해지면 미란이라고 해서 표피가 문드러지는 표재성 궤양 상태가 될 것이고요. 이게 더 심하게 들어가면 아주 깊이 진피까지 파고 들어가는 궤양성 단계, 천공 단계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행되는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출발은 피부에서 시작되지만 병이 깊어지면 궤양성 대장염까지 갈 수 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독소가 몸 안으로 침입하게 됐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증상을 나타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피부로 가면 피부병이 될 것이고 소화기계 내에서는 소화불량 그리고 만성 피로나 불면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보면
결국은 장내 독소를 관리하고 세균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거나 또는 검사로서 알 수 없는 이상한 어떤 질병들의 출발점은 장내 환경일 수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장점막이 과민해져서 두드러기나 발적이나 미란이나 궤양이 생긴다면 이런 위급한 상태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대장에 머무는 음식물이나 잔여물들을 빨리 설사로 해서 밖으로 빼내버리려는 위기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자극적인 것을 먹었을 때 바로 설사를 한다거나, 예민한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또는 시험을 앞두고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음식물을 아침에 먹었을 때 바로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런 좋지 않은 장내 환경 속에서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대장에서 처리하는 게 어렵고 이게 독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밖으로 빼내는 것이 설사로 나타난다. 이게 과민성 대장 증상이고 심해지면 궤양성 대장염으로 간다.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장내 환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아까 원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이나 약물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극성 있는 음식이나 또는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은 되도록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줄여가거나 아예 안 드시는 게 좋겠고요. 약물의 오남용,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분명히 위장관에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너무 남용하지 않도록 이것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야 이게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또 치료의 영역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냐 하면 이렇게 생활관리가 된다는 전제 아래 한약을 써서 이런 손상된 대장의 점막을 복구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장내 미생물 환경이 정상적인 어떤 비율을 찾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장을 따뜻하게 하는 고주파나 뜸 치료도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한약을 복용하면서 정기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 뜸이나 고주파 치료를 꾸준히 하면 장내 환경이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나 대장의 점막은 또는 소장의 점막은 몸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고요. 피부병을 다스릴 때와 같이 비슷한 개념의 한약 처방을 써서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만성적으로 자꾸 재발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 기간은 약간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 3개월 정도의 치료를 꾸준히 받고 생활 관리가 잘 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요. 장누수 증후군 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 촉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유 없이 피곤하다, 우울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수험생인데 나는 책을 봐도 자꾸 졸리고 집중력이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런 분들은 그 출발이 장누수 증후군, 대장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살펴보시고 한약으로 치료하시고 뜸으로 치료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한의원에서 상담하고 여러분의 대장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